하루 1,000원.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한 비용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뇌가 늙어가는 속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굳고 염증이 서서히 쌓이고 신경세포가 미세하게 손상되는 과정이 긴 시간 반복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우리는 그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뇌는 그 사이에서도 계속 변합니다. 여기 실제로 많이 겪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초반, 일도 잘하고 생활도 크게 문제 없던 분이었습니다. 검진 수치도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주변에서도 건강한 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 중에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고 어제 들은 이야기의 핵심이 흐릿해지고 휴대폰을 두고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그런데 가족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 그거 방금 전에 물어봤는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가벼운 인지저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대부분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딸기를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 관련 검사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우울 지표 완화 가능성도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치매를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뇌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과일이 바로 딸기입니다. 오늘은 이 딸기가 왜 뇌 노화와 연결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를 늙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기 속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혈관 건강과 기억력이 왜 서로 영향을 주는지, 항산화 작용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를 어떻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뇌는 왜 늙어갈까요? 뇌 노화의 핵심에는 산화, 염증, 그리고 혈류 저하가 있습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 소비량이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산소를 많이 쓰는 만큼 활성산소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과 단백질, DNA를 손상시키며 신경 전달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 손상이 반복되면 기억 저장 능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의 손상이 아니라 작은 손상이 반복되는 환경입니다. 뇌는 그 환경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만성염증, 그리고 좀비세포.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노화세포가 축적됩니다. 이 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처럼 기능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포들이 염증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흔히 좀비세포라고 부릅니다. 죽지도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으면서 주변 조직에 염증 신호를 보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세포입니다. 이 염증 신호는 몸 전체에 미세한 불씨처럼 남아
계속 타오릅니다. 당장은 큰 증상이 없어도 몸의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혈관을 자극하고 뇌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뇌에 이런 세포가 축적되면 신경회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억 형성 능력이 둔해집니다. 즉, 뇌는 시간이 지나서만 늙는 것이 아니라 염증 환경 속에서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염증은 통증처럼 확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컨디션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으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로 끝내버립니다. 그 사이 염증은 계속 쌓입니다. 셋째, 혈류 저하. 뇌는 혈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미세혈관이 좁아지거나 내피 기능이 약해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기억과 관련된 해마는 혈류 변화에 민감합니다. 혈류가 조금만 흔들려도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과정이 버벅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큰 혈관이 막혀야 문제가 생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미세혈관의 질입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염증 반응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 결과 뇌는 늘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뇌 노화는 산화, 염증, 혈관 문제의 복합 결과입니다. 딸기 속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딸기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첫 번째, 피세틴. 피세틴은 딸기에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연구에서는 피세틴이 노화세포의 염증 신호를 완화하는데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피세틴 섭취 후 기억 관련 단백질 발현 유지 경향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좀비 세포가 만들어내는 염증 환경을 완화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피세틴은 한 번 먹고 바로 느껴지는 성분이 아닙니다. 이런 성분은 보통 매일의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루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토시아닌. 딸기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피 기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산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내피 기능이 유지되고 미세혈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됩니다. 이게 곧 뇌 환경 안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C.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면역에도 중요하지만 노화 관점에서도 핵심은 산화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화와 염증 환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작용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혈관이 무너지면 기억도 무너집니다. 치매는 단순히 뇌세포 문제만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흔들리고 미세혈관 흐름도 불안정해집니다. 딸기에 포함된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균형에 기여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탄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딸기는 뇌 환경과 혈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60대 초반, 혈압약을 먹고 있었지만 수치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식사는 크게 바꾸지 않고 운동도 가끔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중이 잘 안 되고 읽던 글을 다시 읽는 일이 늘었습니다. 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혈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수치가 위험은 아니어도 혈관의 탄력과 내피 기능은 조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가 기억력 관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딸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 지수는 낮은 편이지만 과당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갈아서 마시면 식이섬유 구조가 깨지면서 흡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합이 있죠. 딸기 주스에 꿀, 스무디에 시럽, 딸기에 연유. 맛은 확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딸기는 뇌와 혈관을 위한 과일이 아니라 혈당을 흔드는 디저트가 됩니다. 설탕이나 연유를 더하면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다 섭취는 요산 상승과 지방간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대량으로 먹는 습관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흡수가 빨라져서 문제입니다. 항산화가 중요한 이유. 활성산소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혈관을 굳게 만들고 신경세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과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와 혈관 노화, 뇌 노화는 같은 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관리는 전신 노화 관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항산화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환경을 덜 거칠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속도가 달라집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6에서 7알 정도입니다. 피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므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루틴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사이 딸기 6에서 7알을 플레인 요거트 1컵과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더하면 포만감도 생기고 과하게 달게 먹지 않게 됩니다. 세척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고 꼭지는 섭취 직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후 2에서 3일 이내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무엇보다 딸기를 간식이 아닌 습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기를 먹는 순간을 디저트 타임이 아니라 컨디션을 지키는 루틴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혈관도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노화는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예방 역시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하루 1,000원, 딸기 7알.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와 혈관을 조금 더 천천히 늙게 하는 작은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클로스와 함께 지켜가세요.